그 금액을 올려주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고 임대주택 사는 분들한테 좋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결론적으로 260까지는 확정이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녹천역에서 250m 걸리고 전체 단지가 500m 안에 걸려요. 그래서 250m 이내에 들어있는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서울시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준주거로 종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게 되면 500%까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하면은 한 채 공부할 때마다 공사비 손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일반 분양도 늘어나니까 그 일반 분양 늘어나는 수익이 임대주택에서 보는 손해보다 크면은 추진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안 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서울시한테 우리 납득을 시켜야겠죠. 왜 우리가 500%로 올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체 부지를 500% 올리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여기 지금 관리사무소랑 9동 정도, 이 정도에 해당하는 땅을 500%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도시계획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상당한 영향이 필요할 것이다. 인맥과 그 논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단지는 조금 유리하겠죠. 그럼 하나는 우리 단지 고도 제한은 어떻게 돼요? 고도 제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 내에 걸려 있는 높이 제한도 해제가 됐고, 일부 지금 고도 제한 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고, 저기 도봉산 밑에 그런 데인데 거기도 뭐 좀 풀렸는데 뭐 기존에는 뭐 20몇 미터였는데 한 60m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이 높게 올려도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다행히 초안산 고도 제한 이런 건 없어가지고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또 다른 분? 정밀한 지시가 만약에 통과되고 그러면 재건축 완공돼서 물론 틀리겠지만 경우에도 다 틀리겠지만 그럼 한몇 년 정도 정밀한 일단 통과하고 재건축 실질적으로 사업 가치가 이때까지 사업들의 평균을 따져보면은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에서 15년. 근데 정말로 이건 뭐 제대로 막 절차를 정말 빠르게 갔다 5년 만에 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빠르게 제일 빨리 간 단지, 제가 취재하면 10년 동안 취재하면서 제일 빨리 가는 단지 찾아보니까 한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합 설립 이후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까지 한 10년 걸리는 단지도 있습니다. 우리 단지 안전진단 먹으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10년 뒤에 조합이 설립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10년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 한일병원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 조그만한 거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기자 완전 새내기 때 가가지고 어르신들 재건축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몇몇 분들 하시는데 아예 살만한데 뭘 해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 봤더니 아파트 낡기 시작하니까 원주민들이 다 세 주고 떠나는 거예요. 워낙 낡아버리니까 또 새도 안 들어오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중국인한테 새를 줘놨더니 17명이 한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갔더니 바닥에 장판에 똥 싸놓고 문짝을 어디 다 뜯어가지고 버려놓고, 어차피 원소유주들 실거주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난간 흔들린데도 안 고치고 있고, 뭐 완전 뭐 불용성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모습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2023년에 우단지 살만합니다. 여기 30대 우리 추진위원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실거주하고 있는데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저희가 계속 추진 안 되는데 살고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 우리 추진위원들 제가 제일 박봉이더라고요. 기자가 생각보다 연봉이 적어서 다 대기업 다니는 그 친구들이에요. 대기업 다니는 이 분들이 이 단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형님들이 고생한다고 내가 힘 보태줄게 안 하고, 그래 뭐 너희는 떠들어 나는 뭐 사다 죽을란다 하면은 나중에 어차피 돌아가시는데 아들이 추진해야 되고 손자가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집 팔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추진 안 되는 단지에 누가 비싼 돈으로 집을 사겠습니까, 그죠? 이 우리 지금 집값도 사실은 재건축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이 조금 반영돼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잖아. 그럼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나중에
옆에 단지들 다 새 아파트 돼서 삐까뻔쩍한데 우리 단지만 을신년스럽게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똑똑한 친구들 저희 지금 포스터도 설명회 자료도 그렇고 저희 외부 업체를 통해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셀프로 제작하고 셀프로 디자인하고 해가지고 현수막 떼주기 돌리고 우편도 저희가 봉투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 우편 받아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 저희가 다 봉투까지 제작해가지고 발송해 드린 겁니다. 이런 봉사자들이 있을 때 힘을 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또 모금에 참여하시고 모금 참여하신 그걸로 가지고 나중에 저희 조합 설립되면은 조합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단지는 없습니다. 집행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의원회가 필요합니다. 맨날 1700세대 다 모여가지고 투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0분 정도 대의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뽑습니다. 그 대의원회 분들이 또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 뭐 총회까지 안 가도 되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모금도 참여 안 한 분이 나 오래 살았으니까 대의원회 할래? 그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금 참여하시고 또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시고 공부하시고 내가 이만큼 아니까 내가 좀 더 나서서 대표로 할게. 또 그런 분들이 저는 수뇌부가 되고 그런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고 또 뭐 저 같은 사람이 또 그런 분들이 또 못된 교물생심이라고 뭐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 하지 않도록 초심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하다 보면은 우리 단지가 좋은 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전진단을 볼 수 있냐고 지금 이 아파트가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지금 저희가 뺐다는 우리 저희보단 3년이 더 됐더라고요. 지금 18단지가 조건부 재건축이 됐는데 예전에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걸 받으면은 다시 또 건설기술연구원 이런 곳에 그 공기관에서 다시 또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 적정성 검토라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류를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자치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청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5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만약에 우리 4단지 안 해줬다 난리 나겠죠. 그리고 18단지도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하라고 도봉구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여기 우리 창동에 원희룡 장관 오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제가 취재하면서 저 국토부 출입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데 안전진단을 통과될까 안 될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정부의 제도 아래서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니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우리 여기 지금 사무실 바로 여기 앞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했잖아요. 개소식 때 직접 왔습니다.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단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4단지 안 되겠어 안 해 이렇게 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이 이중주차 이런 게 예전에 점수가 좀 낮았어요. 근데 요즘에 그게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는 정전이 2번이나 돼버렸잖아요. 이거 우리 이 주변 단지 중에 정전된 단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지금 배관, 배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통과 안 되면은 제가 생빚을 내서라도 여러분들 안전진단 비용 다 돌려드릴게요. 뭐 2억 3천만 원 제 신용대출하면 나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도남동에 사는데 네네. 도남동에서 아파트를 15년 동안 그것도 서울시 네네. 직원들 아파트라고 한 게 그렇게 걸려서 해가지고 내가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주 질린 그 규제 완화가 올 초에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정이 달라진 거죠. 그 지금 거기도 많이 다시 추진하면은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해서 하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진짜 조합을 설립해갖고 하는 분들이 다 해먹은 거야. 도둑이 다 해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예, 뭐 네. 하다 보면은 지금은 유혹이 많이 구청에서 들어옵니다. 네. 저기 개입을 하는데 그때만 저희 저희가 6년도에 네네네. 입주를 했는데 그 이전만 해도 구청에서 개입을 안 했어요. 네네. 근데 구청에서 지금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동력은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부패 같은 거 쫓아가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기사 쓰는 놈이 아니. 그런 지금 부분들. 사실 그런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예전에는 그럼요.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뒷돈을 먹는 애들이 이 생에 났냐? 여러분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우리 예산 어떻게 쓰였어? 어떻게 됐어? 감사가 물론 있지만은 그걸 또 철저히 또 보시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됐는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주인이잖아요. 우리 집 주인이잖아요. 주인들이 눈은 퍼렇게 뜨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보문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런 서류에 대한 주민의 절차들을 인터넷에 다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안 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감시를 하면 되고, 근데 봐도 모르겠는데 전문가에서 모르겠다. 저한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건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뭐 니도 못 믿겠는데 하면 제가 TV에 나오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단지는 어느 단지보다 투명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진단 목은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보였나요? 지금 저희가 2억 3천만 원 중에 8천만 원 조금 못되게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게 왜 얼마 정도까지 안전진단 기금이 모금돼야만 이게 올해 지나면은 도봉구청에서 다시 부분을 보냅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금액을 좀 상향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안에 모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사실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출 받아서 내도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한 150세대? 그죠? 그 정도 지금 분들이 내셨거든요. 근데 저희 1700세대잖아요. 조합을 만들려면은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200세대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1000세대 가까이 동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안전진단 모금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동의서를 내줄지 안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 준비위원회인데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해서 도봉구청에 내서 안전진단 통과했다. 그리고 그러면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입안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정비구역 입안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업체, 그다음에 뭐 그 비용 같은 걸 건축식을 받기 위한 비용을 창출하기 위한 적산업체 여러 가지 업체들을 선정을 해야 돼요. 얘들한테 맨입을 못 하잖아요. 계약금도 줘야 되고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주민들이 돈이 없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대출 받아야 되죠. 대출 받으면 뭐 해야 되죠?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합 되기도 전에 금융 이자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추진위원분들이 진짜 막 마음이 급하더라고.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공사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주민분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리고 설득을 해드리고 해서 진짜 모금에 참여한 분들이 5만 원, 10만 원, 50만 원인데 나는 분담해서 낼게. 돈이 많이 없어서 10만 원씩 분담해서 낼게 해도 됩니다. 10만 원씩 다 달이 내셔도 되고 두 달에 한 번씩 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참여한 분들이 1000명이 넘어가고 하면은 모금까지 참여했는데 동의서 안 써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 기간이 극도로 짧아지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대출 받는 거는 저축은행 이런 데서 대출 받아요. 그 브릿지론이라 하는데 지금 그게 브릿지론 기본 대출 이자가 12%, 15%입니다. 그러면 1년에 그 대출 받은 돈의 10%를 땅바닥에 그 은행에 주는 거예요.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설명해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동참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기간 길어져가지고 사업비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분담금 걱정인데 그 돈 때문에 분담금이 더 늘어나가지고 사업성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동의서 받는 기간을 최단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재건축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구나. 내 손자 손녀에게 물려줘도 좋을 아파트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구나. 나도 일평생 이 헌화파트 살았는데 온수도 콸콸 나오고 녹물도 안 나오고 단지 내 헬스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됐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줄여야 된답니다. 제가 우리 추진위원들이 사욕이 있고 제가 욕심이 많았으면은 제가 2억 3천만 대출해서 지금 안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추진위원장 근데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제가 안전을 빨리 해냈습니다. 추진위 뽑아주십시오. 추진위원장부터 월급이 나옵니다.
그 월급 10년 20년 받아먹으면 저는 뭐 본전 찾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그러니까 그건 부정도 아니에요, 쉽지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금 무급으로 하는 기간 늘리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돈을 내면서까지 현수막 만들고 설명합니다 오십시오. 좁은 데서도 하고 넓은 데서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돈 덜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2억 3천만 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가능하면은 한 시일 내에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네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지금 현재 언제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가능하면 조금 뭐 단축시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실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은 야, 네 추진을 하려면 네가 내 대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160 세대 정도가 지금 냈는데 동의서가 안 거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2억 3천만 원 제 추진위원장 벌써 받아가지고 총당 2억 3천만 원 냈지만 나 월급 500만 원씩 들어오네. 월급 500만 원 넘습니다. 조합장 월급 5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 이사들 이사들 이런 사람들도 월급 300만 원 넘어요. 그리고 그 업체들한테도 또 업체에서 평행 나오는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한테도 월급이 나갑니다. 그 월급으로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 안진다 빨리 해도 되죠. 제가 지금 당장 내일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2억 3천만 원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하책이고 소수만 이득을 보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최소 1000가구 이상이 참여했을 때 나머지 금액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금액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참하십시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참하는 세대가 나서 우리가 재건축 추진하는 게 충분히 동의서 다 거둘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나머지 금액 그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 있는데 안전진단 추진위원회라는 그 건 2억 3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안전진단 추진을 하는 2억 3천이라는 게 네. 그 쉽게 이해를 하면 그게 뭡니까 안전진단금이라 그런 말. 그 안전진단을 네네. 하는 업체가 있을까 전문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도봉구청에서 요즘에 그 시세 우리 단지 규모에 맞춰가지고 시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우리 네. 단지에게 보내온 공문에 적혀 있는 금액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160분이 가입을 했다 그러는데 네네. 10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다 네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방 금액이 부족한 부분은 조합장님께서 융자를 내서라도 할 수 있다.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어떤 금리에 대한 이자 부분은 또 그게 우리한테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안전진단에서 탈락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돈? 탈락되면 제가 또 대출 받아서 돌려드린다. 탈락 안 될 거라고 뭐 정확하게 저는 자신을 합니다. 제가 기자잖아요. 제가 이 정책 지금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될 일은 없다. 물론 뭐 또 제도가 변하면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안전진단 해가지고는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라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될 일은 뭐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전진단 안전진단 나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 우리 18단지 기준으로 지금 모금되고 나서 뭐 한 반년 안 걸립니다. 한 2개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뭐 그 이제 우리 안전진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중앙 난방 기둥 이런 거 위험한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거고 세대 내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대 내부에 우리 집으로 해주세요 해서 이런 세대를 모집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럼 좀 낡은 조금 더 낡은 집을 좀 우리가 모집해서 하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런 집들을 하면은 뭐 지원하시는 세대한테는 그 조금의 아주 작은 비용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해서 표본 세대를 모집해서 그 표본 세대를 통해서 세대 이게 무리세고 이렇게 하니까 좀 점수가 이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구청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안전진단을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므로 재건축을 확정합니다. 하면은 그 확정되고 정비구역 계획을 입안하고
그 정비구역 계획을 위반하면은 우리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동의서를 걷게 되고 3분의 2 전체 3분의 2 각 동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10동에서 50%가 됐다. 그럼 3분의 2가 넘더라도 10동 절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걷고 나면은 조합 설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민들 다 오셔가지고 조합장 뽑고 뭐 이사 뽑고 대의원회 뽑고 해서 수뇌부를 구성을 해서 그 수뇌부가 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건축이 다 끝나가지고 아파트 배정은 어떻게 해요? 건축이 끝나기 전에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관리 처분 인가라고 우리 아까 말했던 그 분담금이 그때 정해집니다. 우리 지금 공사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 분담금은 입주 때 내는 게 맞지만은 대략적인 금액을 관리 처분 때 하게 되는데 그때 조합원들 동호수 추첨을 그때 하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을 하는 거예요. 동호수 추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갈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택을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하고 안전진단 추진위원회 두 가지가 지금 아닙니다. 저희 조직은 예, 안전진단 추진위원회라는 명의로 지금 카톡이나 이런 데로 아니면 사기로 사기 스팸으로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나이스 아이디를 넣어라 이렇게 내가 저희는 아이디 넣어라 인증코드 넣어라 넣으면은 그런 프로그램 짤 예, 것도 모르고 저희 다 스마트폰을 소개해야 되는 문제성이기 때문에 사기입니다. 사기. 예,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네네. 그걸 저희는 뭐 인증코드 보내주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저희는 저희 그 현황 파악할 때 설문조사 할 때도 이름, 동호수, 전화번호 보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민등록번호 받았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나 하면은 제가 오늘 가실 때 명함을 나눠드릴 테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403동의 제주은이에요. 저도 실거주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보수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모금을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는데 모금이 생각보다 너무 안 모여요. 제가 이제 매 주마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평균이 3세대예요. 참여하시는 세대가. 그래서 지금까지 총 154세대가 참여를 하셨고요. 50만 원씩 모으게 됐을 때는 최소 460세대가 참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3월부터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30% 모였습니다. 이 속도를 가게 되면요. 이게 초반이라서 그나마 내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30%를 채워주셨다고 보고 나머지 60%를 기다리기에는 내년에 안정진단 모금액이 높아지고 또 내년에 국회 총선도 있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올해 안에 모두 모금을 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9월에도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저희 개인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모시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죄송스럽게도 멀리서 오신 이제 소유주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좀 협소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는 관심이 너무 적어서 오늘도 이 의자를 과연 채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사실 들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자리가 협소해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다음 주는 국민회관을 저희가 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회관에서도 또 한 번 진행이 되니 좀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먼 길 오신 만큼 저희가 이제 방명록을 받고 있어요. 소유자 한 분 한 분 연락처를 저희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고 계속 장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단계가 지날 때마다 소유주분들의 동의가 최소 50% 이상씩이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락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저희가 따로 이제 문자 연락을 드렸을 때 혹시 주위에 아시는 소유주분 있으시면 꼭 저희 알려주시고 또 연락처를 저희가 모으는 것도 안전진단 모금액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하니까 이 지금 방명록 쓰시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또 아직 우르르 오셔가지고 저희가 못 받았거든요. 꼭 나가실 때 그리고 제가 앞에 있을 테니까 안 쓰신 분은 꼭 쓰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까 분담금 말씀하셨는데 네. 분담금 뭐 같은 평수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대략적인 금액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3억이라고 네. 생각해 주십시오. 네. 근데 분담금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사비가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네. 금융 비용이 이자가 발생하죠. 그 비용이 다 사업비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n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또 미국에서 올린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금리는 또 안정기가 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빨리 해가지고 지금 뭐 굳이 12% 이자를 내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그 기간에 차라리 이 주민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믿고 동의서를 뜯어주실 분들을 더 확보해놓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 우리가 대출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진단 받고 나면은 이제 정비구역 위반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대출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끝나도 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네요. 어떤 이자 뭐 금리가 낮아지더라. 그리고 금리,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게 나을지 바로 빨리 가는 게 나을지를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때 대해서 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빨리 추진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정권이 또 내년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올해까지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네. 근데 뭐 그렇게 받아놓고 또 뭐 바로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안전진단 비용 모금하고 동의서 걷고 이 기간을 좀 합쳐서 보는 겁니다. 합쳐서 보는 거고 어차피 여기서 짧게 가면 여기 길게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길게 가면 여기 짧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더 늘릴 생각은 없고 제가 나중에 동의서 다 걷을 때 되면은 우리 추진위원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한 세대에서 찾아가가지고 동의서 받으면 다 될 거고 필요하면 그 도와주는 업체도 있어요. 그 업체들 통해 가지고도 동의서를 계속 받으러 다닐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채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는 게 또 금리만큼 더 무섭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모금을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재건축 사업에 이만큼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걸 보여주셔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유주한테 개별적으로 그 통보를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말씀하십니까? 50만 원을 내고 또 더 대출 낼 수도 있지만 네.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 네네네. 이런 말을 많이 물어봐요. 지금 저희 단지가 대한민국 최초로 재건축 추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단지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모금액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안건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정밀안전진단 모금에 참여한 소유주들에게 환불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분담금 정산할 때 계산해서 그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총회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떼먹을 일은 없다. 근데 바로 돌려드리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분담금 정산할 때 합산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주민총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위원장님하고 여기 아까 여기 쓰신 분하고 네. 수고가 많은 게 문제. 네. 이걸 그냥 여기다가 들어가는 아파트 입구에다가 그냥 분담금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촉하는 보다는 개별적으로 소유자한테 한번 통보를 하면 좀 수고스럽지만 그에 대해 효과적일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문자도 돌리고. 저희가 이게 처음 알았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거예요. 보편으로 나와. 네, 저희가 원래 4월달에 했었고, 근데 5월달에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사실은 빨리 그 우편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주소 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 다 등기를 떼가지고 그것도 날짜를 등기 주소를 가지고 또 반송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소유주 명단을 우리 관리사무소 가지고 있는데 개인 정보라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주민들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뭐 택배가 좀 잘 안 돼서 뭐 어떤 단지에서는 뭐 쿨하게 주소를 주기도 하는데
일단 뭐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또 여기 모신 선생님들처럼 그래도 외부에 계신 분들이 또 투자의 개념을 사신 분들도 꽤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재건축을 반대할 이유가 더 적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명단을 좀 확보를 하고 보내야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한 800통 정도 보냈는데 지금 한 40통, 50통 정도 반송이 됐는데 그 이후에 뭐 지금 전화도 많이 오시고 동참 그래서 지금 저희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요런 지금 소식을 못 들었던 분들이 이번 기회로 소식도 들으시고 저희가 앞으로는 연락처가 확보가 되면은 문자로 이제 이런 설명회 행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계좌번호 있으면 계좌이체하는 네네네. 그 저희가 문자로 한 번 더 지금 다음 주 설명회까지 하고 나서 문자로 그 저희 모금 계좌랑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모금 계좌 통장은요 국민은행에서 개설을 해놨는데 저희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비영리 법인 명의로 만들어놨고 그 도장이랑 명의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추진위원회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출금을 할 수가 없고요.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을 추진위원회 활동비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는 모금 비용은 모금 비용으로 독립을 시켜놨고 활동비는 저희 추진위원들이 다달이 만원, 2만원씩 내고 또 가끔 여기 지금 내주신 분들 반가운 오세요 보이시는데 가끔 빨리 활동비 하고 또 커피도 사 먹으라고 10만원, 20만원씩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모금은 별도로 하셨고 또 저희 추진위원 활동하라고 또 돈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좀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수막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 주위에 400m 사는데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안 된 진단금을 못 낼 때가 있잖아요. 50만 원이라는 돈을. 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5만 원이라도 내시면 됩니다. 5만 원, 10만 원 아니, 근데 그 나눠서 사람들이 안 되는 노인네들이 많아요. 네네. 그거를 또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안 낸 사람하고 내는 사람하고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참하신 분들이 나중에 대의원에도 나오시고 주민들 대표들이 되는 거죠. 안 내신 분들은 뭐 아니, 그걸 그 명예직을 떠나서 안 낸 사람은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추후에요? 네. 제가 근데 집주인 분담금에서 이게 다 집주인이신데 제가 뭐 그래서 벌려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나는 돈이 없어서 노인네가 혼자 사니까 못 내겠다. 세대가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람이 몇 사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못 내. 내가 지금 뭐 이거 언제까지 살라고 지금 나이가 80년 먹는데도 이걸 내야 되냐 못 낸다. 그런 말 하는 분이 계세요. 가끔가다. 저는 이건 결국에 그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내실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죠.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근데 돈 너무 없는데 진짜 없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가다 얘기하다 보면 만 원만 내시라고. 만 원만 내시고 제가 49만 원 빌려드릴 테니까 만 원만 내시라고. 2만 원 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한다는 거 근데 말로만 난 내고 싶은데 돈이 비싸서 못 내겠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저도 예전에 그 생각을 했어. 처음에 왔을 때 그래 어르신들이 그렇겠지. 근데 제가 분명히 경로당에서도 10만 원 하셔도 되고 5만 원 하셔도 되고 3만 원 하셔도 되고 만 원 하셔도 된다. 내가 재건축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는 거라 생각한다. 어떤 분들은 200만 원 내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만 원 내신 분들 몫을 대신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 원도 안 내고 5천 원도 안 내고 그럼 도대체 뭐 전기세는 어떻게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진짜로 마음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만 원이라도 내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리비 연체된 세대가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물론 진짜로 끝에까지 못 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한테 그렇다고 저희가 너희 못 사는 분들이니까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전체 다 잘 되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이익을 어떻게 줍시다 이런 논의보다도 낸 분들이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을 건가. 대의원에 참여하실 때마다 회의비가 나와요. 그 대의원에 출마하셔가지고 대의원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의원에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 몇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회의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 적극 동참하신 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조합선생과 더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베네핏이 있는 거지 뭐 엄청난 극명한 그런 손해와 이익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다만 재건축에 그런 내가 마음이라도 표현하겠다.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기독교도 그 성당, 저도 성당도 나가고 뭐 절도 나가고 여러 종교를 뭐 경험을 해봤는데 어느 종교든 간에 똑같은 말이 너 금액 많이 내는 놈이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종교는 없더라고요. 촛불 켜고 등불 켜고 하는데 100만 원짜리 등불 켜는 사람도 있고 만 원짜리 등불 켜는 사람도 있겠죠. 100만 원짜리 등불 켜는 사람한테 기름 부골해가지고 등불 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는 그 마음에서 비롯돼서 천국 가고 극락 가는 거지.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난 근데 극락 갔으면 좋겠는데 내기 싫어. 돈도 없고.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운에 맞게 천국과 극락이 없기를 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사업은 우리 모두 극락 같이 가자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그래도 나도 마음이라도 내고 싶다. 그런 분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만 원짜리 고기가 가져와서 이거로 되느냐.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사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안전진단이 뭐 그냥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나중에 이제 그냥 통당을 걱정.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뭐 650만 원은 이제 분당 3천만 원 끝난다. 또 안 하고 그냥 일반 그냥 우리가 자기 뛰려고 하는 사업이다 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20평 가진 사람이 25평을 갈 때 그 얼마 분담금인가 그런 거 조금 찾아야 돼. 21평 하는 분들이 한 23평, 4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 3평 정도 늘리면은 분담금이 한 2억 8천 정도 나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적산업체랑 공식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프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주 뭐 그 유도리 있게 말씀드리니까 뭐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억 8천, 3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23평 받으면 시장이 안 팔리겠죠. 나중에 손자, 손녀, 뭐 자식들 물려줬을 때 아니면 내가 다른 좀 시골로 낙향하고 싶을 때 집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젠가 팔아야 되잖아요. 평생 물려줘도 좋습니다. 근데 그 작은 집은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한 조금 더 내고 잘 팔리는 평수를 받아 놓으면은 그 평수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놔두면 놔둘수록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담금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담금 내시는 것보다 새 집의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근데 내가 그 분담금을 중간에 도저히 못 내겠어 하면은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제가 그 프리미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도록 팔고 그럼 1, 2억의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득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집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셔가지고 이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분담금 내는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뒤 내 자식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내 자식한테 야 나는 3천만 원 부담스럽게 너 3천만 원 내고 내 17평 받기로 딱 하면 자식들이 엄마 다시 안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거 지금 현재 나중에 장기적인 어떤 미래 계획보다는 우선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안 된 진단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추진하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단기간 12월까지라도 그 전이라도 기한을 조금 설정을 텀을 이래. 저희가 지금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언제까지 연내에 모금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연내까지도 좋지만 그 전이라도 언제까지 1차적으로 모금 기한을 설정해가지고 그때까지 50만 원씩 분담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거를 촉구하는 그런 그 문건을 계획을 그 소유주한테 보내면은 네네네.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아파트 입구에 붙여놓는 저런 거 가지고는 별 큰 효과를 못.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근데 저희가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연락처를 모르니까 설명회도 와서 여기 명단도 받고 관리사무소 안 준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전화번호 적고 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수시로 문자 보내드리고 알려드릴 거예요. 예, 나도 이제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네네. 지혜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분담금을 내도록 네네네네. 했는데
여기 뭐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예, 주관하는 부신들이 수고스럽지만은 네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 아까 그럼요, 이런 그럼요. 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하기 위해서 설명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뭐 경로당도 가게 된 게 경로당에 거기 노인 회장님이 다리 불편한 어르신들 많은데 경로당 와서 한번 해야지 뭐 인원수가 중요하냐 너무 많은 말씀입니다. 우리 단지의 어르신들인데 당연히 인사도 드릴 겸 가겠습니다 해서 갔던 거고 그런 지금 뭐 10분이 있다 5분이 있다 요 바로 앞에 우리 또래오래 사장님도 우리 단지 주민이니까 나 또래오래 있으니까 위원장 얼굴이나 한번 보자 연락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가서 인사드리고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모금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명함 받아